자, 명제의 99.9%. 명제는 이것만 하면 돼. 명제는 시험에 이것만 나와. 그거 얘기를 오늘 할 건데 뭐냐? 그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그거 물어볼 거야. 야, 이 명제 참이냐 거짓이야. 이 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것만 물어본다고. 참 거짓 판별. 이게 99.9%야. 명제는 이것만 하는 거야. 계속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것만. 어떤 명제가 주어질 거야 앞으로. 그러면 이 명제가 맞았니 틀렸니 참이니 거짓이니 그것만 물어본다고. 그런데 굉장히 헷갈리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냥 상식적으로 이거 맞네요 이거 틀리네요 이렇게 단순하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참 거짓을 판별하는 법을 오늘 배울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명제에서. 첫 번째, 진리집합을 이용하는 방법. 진리집합.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고 싶으면 이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과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보면 돼. 진리집합이 이렇게 P가 Q에 포함이 되면 그 명제는 참이야. 포함이 안 되면 그 명제는 거짓이야. 이걸 먼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어. 자, 문제 하나 보자.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 물어보면 x의 제곱이 9이면 x는 3이다. 참이니 거짓이니. x의 제곱이 9이면 x는 3이다. 참이니 거짓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벌써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맞는데요? 참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왜 참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3을 x가 3이니까 제곱하면 9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 그거는 이거라고. 그건 이거야. x가 3이면 x의 제곱은 9이다. 이 말하고 위에가 다른 거지.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위에 거와 아래 거는. 근데 위에 걸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어? x가 3이면 x의 제곱은 9이다. 이건 참이지. 근데 이건 뭐야? x의 제곱이 9이면 x는 3이다. 맞는 거 아니에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밑에 걸 생각하는 거야. 이건 틀렸어요. 왜요? x를 제곱해서 9가 나왔잖아 지금. 그지? 그럼 x가 3이야?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잖아. 맞지? x를 제곱해서 9가 나왔어. 그럼 x가 3이야? 아니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지. 밑에 거. x가 3이면 x의 제곱은 9가 된다. x가 3이니까. 이게 조건이잖아. 이게 가정.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는 x가 3이라는 거야. x가 3이기 때문에 x의 제곱이 9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 맞잖아. 그래서 이건 참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는 뭐야? 여기서는. 이 명제에서는 팩트가 뭐야? x를 제곱한 게 9야. x가 뭔지 모르겠지만 x를 제곱했더니 9가 나온 거야 지금. 그러면 x가 3이냐고. 아니 마이너스 3이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야. 참이 아니라고. 굉장히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진리집합을 이용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x가 3이라는 이 가정, 두 번째 명제를 보면 이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3이고 x를 제곱해서 9가 된다는 이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3하고 마이너스 3이잖아. 포함돼 안 돼? 얘가 포함되지. 그러면 이 명제는 참이야. 이 명제는 참이라고. 자, x를 제곱한 게 9야.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3하고 3이겠지? 결론을 이 x 이꼴 3. 진리집합 3밖에 없지. 포함돼야 안 돼. 포함 안 되지? 그럼 이것은 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해하기 쉽지.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진리집합이 구해지면 이렇게 포함관계를 보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진리집합이 이 진리집합이 포함이 되면 참, 포함이 안 되면 거짓.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자, 이것도 헷갈리는 말이야. 자, x가 어떤 2의 배수이면 그 수는 4의 배수이다. 참이니 거짓이니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참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이라고 또 이런다 이 말이야. 선생님 참 같은데요?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참인가? 거짓인가? 헷갈리는 거야. 이럴 때 진리집합을 이용해봐.
이 2의 배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2, 4, 6의 8에 쭉쭉쭉. 4의 배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4, 8, 12 쭉쭉쭉. 포함돼 안 돼? 포함 안 되지. 그럼 이것은 참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이 명제는 참이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진리집합을 이용하면 되겠다. 두 번째는 뭐냐? 발레를 이용하는 거야. 발레. 반리에를 이용하는 거야. 발레. 성립하지 않는 발레. 중요한 거야. 이 방법 두 가지인데, 자, P이면 다음에 뭘 넣냐? 뭐라고 썼냐? 무조건이라고 글자를 넣어놨지? 자, P이면 무조건 Q이다. 이렇게 읽어봐. 그러면 반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럼 반례가 뭐예요는 좀 이따 할게. 반례는 먼저 설명해 주자면, 간단히 설명해 주자면 성립하지 않는 예야. 이 성립하지 않는 반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명제를 읽을 때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지 말고 P이면 무조건 Q이다 이렇게 읽어보란 말이야. 무조건이란 말을 넣어서 읽어봐. 그럼 이해가 좀 빠를 거야. 다시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명제부터 x가 3이면 뭘 넣어서 읽으라고? 무조건을 넣어서 읽으라고. 무조건 x가 3이면 무조건 x를 제곱한 것은 9가 된다. 참이지? x가 3이잖아. x 이퀄 3이라는 게 팩트야. 그럼 무조건 그 x인 3을 제곱하니까 9가 되는 거 맞잖아. 그럼 이거 읽어봐. x의 제곱이 9이면 무조건 x는 3이다. 맞아? x를 제곱한 게 9가 나왔잖아. 그러면 무조건 x는 3이니? 아닐 수도 있지. 왜? 아니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3이 바로 반례가 되는 거야. 반례. 성립하지 않는, 이게 거짓이 되는 예란 말이야. 성립하지 않는 예란 얘기야. 반례라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이란 말을 넣어서 읽으면 반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야. x가 3이면 무조건 x를 제곱한 건 9. x가 3이니까 무조건 제곱한 9 맞았네. x를 제곱해서 9가 나왔어요. 그러면 무조건 x는 3이다. 아, 아니지. x를 제곱해서 9가 나왔지만 무조건 x를 3이라 하면 안 되겠지. 마이너스 3일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었을 수도 있잖아. x가. 이 마이너스 3이 바로 반례가 되는 거야. 반례. 성립하지 않는 예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 세 번째 것도 2의 배수이면 무조건 4의 배수이다. 2의 어떤 수가 2의 배수야. 그럼 무조건 그 숫자는 4의 배수니? 2의 배수는 무조건 4의 배수야? 아닐 수도 있는데요. 왜? 선생님 2의 배수 중에 2 있잖아. 2. 2는 2의 배수지만 4의 배수 아니잖아요. 무조건 4의 배수라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2의 배수를 무조건 4의 배수라면 안 되겠네. 왜? 6도 있잖아. 6. 6은 2의 배수지만 이 6이라는 아이는 무조건 4의 배수라고 하면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된다고? 반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명제를 읽을 때 무조건이란 말을 넣어서 읽어.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야. 그리고 성립하지 않는 아이들 찾을 수도 있겠지. 그걸 뭐라 한다? 반례라 하는 거야. 물론 진리집합을 이용해도 된다니까. 진리집합이 구해지면 진리집합에 포함되면 참. 포함돼요. 포함 안 돼요. 그러면 참거짓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진리집합이 요 진리집합이 포함돼. 참. 요 진리집합이 요 진리집합이 포함 안 돼. 그러면 거짓.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읽을 때 뭘 넣어서 읽을 수도 있어? 무조건이란 말을 넣어서 읽어. 그러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 반례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반례라는 것은 바로 이거야. P면 Q이다가 거짓말이야. 그 이유가 바로 반례지. 성립하지 않는 이유. 그러면 이 반례라는 것은 잘 들어야 돼. 누구는 일단 만족해야 되냐면 P라는 조건은 만족해야 돼. 하지만 무조건 Q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야. 얘는 안 된다는 얘기야.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는 거야. P는 성립하지만 Q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반례인 거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줄게. 자, 이 명제가 있어요. X하고 Y를 더해서 유리수이면 무조건, 그런 말을 넣어서 읽으라겠지? 자, 무조건 이렇게 넣어서 읽어요. 무조건 X하고 Y는 유리수입니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참이니 거짓이니. 또 봐. 참일
참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도 있다니까. 유리수 더하면 유리수인데 그건 이렇게 가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는 이거잖아. 지금 x하고 y를 더해서 지금 현재 유리수라니까. 그러면 무조건 x하고 y는 유리수였냐 이 말이야. 아닐 수도 있잖아. 언제 아닐 수도 있냐고. 아니 x하고 y를 더해서 유리수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x하고 y는 유리수야?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떨 때? 그게 바로 반례다 이 말이야. x가 루트 3이고 y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x하고 y를 더하면 0이라는 유리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x하고 y는 유리수가 아니잖아요. 이런 예를 반례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반례의 특징은 뭐다? 반례라는 것은 이 가정은 만족을 시켜줘야 돼. 이 가정은 만족하지만 무조건 이 결론이 되지는 않는 거란 말이야. 이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 그런 예를 반례라고 하는 거야. 반례. 잘 기억을 해야 돼. 반례는 뭐다? 가정이라는 이 P는 성립시켜야 돼. 그러나 무조건 이 Q가 되진 않더라. 즉 Q는 성립하지 않는 예를 우리가 반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x하고 y를 더해서 유리수다. 그럼 무조건 x하고 y는 유리수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무조건 x하고 y가 유리수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이런 경우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반례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 이 반례 특징은 얘 조건은 만족하지. 이 가정은 만족하지만 얘는 만족하지 않는 애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말을 넣어서 읽어야 돼. 굉장히 헷갈리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이 참거짓 판별의 99%가 이게 명제에서 99%가 참거짓 판별인데 왜 이렇게 어렵나요? 헷갈리니까. 하나 더 해보자. 자, 이런 명제가 있어요. 어떤 x가 8의 약수이면 무조건 그 수는 10의 약수이다. 참이니 거짓이니. 여기다 뭘 넣어서 읽으라고? 무조건. 앞으로 이 표시가 보이면 무조건. 8의 약수는 무조건 10의 약수니? 아닌데요. 왜? 8의 약수 중에 8이 있거든요. 이 8이라는 아이는 12의 약수가 아니잖아요. 그래, 맞네.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말이야. 진리집합을 이용할 수도 있다겠지. 8의 약수를 써봐. 1, 2, 4, 8. 12의 양의 약수를 써봐. 1, 2, 3, 4, 6, 12. 포함되니?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이 8이 여기 못 들어가잖아. 이 8이 바로 반례인 거야. 그래서 반례는 또 한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반례라고 하는 것은 P면 Q이다가 참이 되지 않는 예란 얘기지. 그러면 P가 Q에 포함이 되면 참이잖아. 근데 이 명제가 지금 거짓이 나온다. 그 말은 뭐야? P가 Q에 포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P의 원소 중에서 Q에 포함이 되지 않는 아이가 바로 반례다. 이 말이야. 즉 8의 약수이면 무조건 12의 약수이다. 이 명제가 거짓이야. 그 이유는 8의 약수를 무조건 12의 약수라고 할 수가 없어. 그지? 그 이유, 그 예를 들어봐라. 그게 바로 반례인데 그 반례는 8이다 이 말이야. 8은 8의 약수가 이지만 무조건 10의 약수가 되진 않잖아. 자, 또 한 가지. 이 아이들의 진리집합을 그려봤더니 P가 Q에 포함이 되지 않네. 왜? 8 때문에. 이 8이라는 아이 때문에 P가 Q에 포함이 되고 있지 않잖아.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이 되잖아. 그러면 그 포함이 되지 않는 이 아이가 바로 이 명제가 거짓이 되게 하는, 성립하지 않는 예, 즉 반례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 다시 한번. 명제를 앞으로 풀어보면 알겠지만 명제 99%는 계속 뭐만 물어봐?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만 물어볼 거야 앞으로. 그래서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파악하려면 첫 번째 뭘 이용한다? 진리집합. 각 조건들을 만족하는 진리집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것이 포함이 되면 참, 포함이 안 되면 거짓. P가 Q에 포함이 되면 그 명제가 참이야. 화살표대로. 포함이 안 되면요 거짓이야. 그 포함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여기서 왜 포함 안 되지? 마이너스 3이 여기 못 들어가잖아. 이게 반례야. 두 번째 방법이 뭐였어? 바로 반례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반례라는 것을 성립하지 않는, 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예를 찾는 건데, 그지?
뭘 넣어서 읽으면 좋다? 무조건이란 말을 넣어서 읽어봐. 무조건이란 말을 넣어서 읽어보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야. 그래서 P이면 무조건 Q이니? 이렇게 자기 스스로 물어보면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예를 찾아주는 거지. 진리집합이 구해질 때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보고 구하면 돼. 진리집합이 포함이 되면 참, 포함이 안 되면 거짓이야. 포함 안 되네? 거짓이야. 그럼 이 명제는 거짓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 반례를 이용하는 경우는 진리집합을 구하기 어려울 때, 이때는 반례를 이용합니다. 어떻게 넣어서? 무조건이란 말을 넣어서 읽어. 그렇지? 그래서 반례는 정확히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P면 Q이다가 참이니 거짓이니?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야? 그 이유. 이게 거짓이 되는 이유. P는 성립하지만, 얘는 성립하지만, Q는 성립하지 않는, 얘는 성립하지 않는. 그러한 예를 우리가 반례라고 한다 그랬어. X하고 Y를 더해서 유리수면 무조건 X하고 Y를 유리수라고 해야 되니? 아니잖아. 토에서 유리수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X하고 Y를 유리수라고 할 필요는 없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 이런 경우가 바로 반례야. 이런 예가 바로 반례야. 이 반례의 특징. 얘는 만족을 시켜줘. 더해서 유리수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만 X하고 Y가 유리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거. 이런 게 바로 반례다 이 말이에요. 또 포함관계에서는 뭐라 그랬어? 이 명제가 거짓인 이유는 얘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안 되지? 8 때문에 포함이 안 되잖아. 8 때문에. 그래서 이 8이 바로 반례더라. 이걸 꼭 기억을 합시다. 자, 진리집합을 이용합니다. 또는 반례를 이용합니다.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자, 굉장히 헷갈릴 거야. 다음 중 참인명제. 항상 본인이 풀어보고 해도 되는데 헷갈리면 처음에 몇 문제를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도 되겠어. 자, A하고 B가 정수이면 무조건이란 말을 넣어서 읽으라겠지. 무조건 B분의 A도 정수이다. 참이니 거짓이니. 어떤 애는 참이라고 어떤 애는 거짓이라고. 거짓입니다. 이거 선생님 거짓이에요. 왜요? 그 이유가 바로 반례겠지. 일단 읽을 때 무조건을 넣어서 읽었어. A, B가 정수면 무조건 B분의 A도 정수이다. 거짓말이에요. 왜? 무조건 B분의 A가 정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뭔데? A가 예를 들어서 2고요. B가 3이야. 그러면 A는 2이고 B는 3이니까 정수이지만 여기다 대입하면 이 값은 뭐가 되겠어? 3분의 2가 되니까 정수라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무조건 정수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 다음 2번. A가 B와 C의 합집합에 포함이 되면, 그지? A가 B와 C의 합집합에 포함이 되면 뭘 넣어서 읽으라고? 무조건 넣어서 읽으라고. 무조건 A는 B에 포함되거나 또는 A는 C에 포함되는 I입니다. 참이니 거짓이니. 어떤 아이는 참인이라 하고 어떤 아이는 또 거짓이라 하고 막 그럴 거야. 선생님 참인 것 같은데요? 거짓인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 참일까 거짓일까? A가 B와 C의 합집합에 포함이 돼. 그러면 A는 B에 포함되고 또 A는 또 C에 포함되고 그런 아이일 것이다. 참이네요? 이거 맞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 이렇게 읽은 거야. 이렇게 거꾸로. A가 B에 포함되거나 A가 C에 포함되니까 합집합에도 포함되겠지. 그렇게 읽으면 거꾸로 읽은 거야. 거꾸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이게 가정이야. 이게 가정이야. 이게 팩트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는 이거야. A가 B 합 C에 포함이 되면 무조건 A는 B에 포함되거나 C에 포함되는 아이다.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야. 그 이유 찾기가 쉽지 않지. B가 이렇게 돼 있고 C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B와 C 합집합은 이해되지? 그 안에 A가 들어있는 거야. 그럼 A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쩔래? 이게 A야. 자, 그러면 A는 B와 C의 합집합에 포함되는 거 맞지? 그러나 무조건 A가 B에 포함되니? 아니잖아. 그럼 A가 C에 포함되니?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명제는 거짓말이야. 이게 반례야. 그럼 이런 반례를 어떻게 찾을 생각을 했을까요? 쉽지 않지. 그래서 명제가 헷갈리는 거야. 알았어? 그럼 여기서 잘 설명하겠지만, 이게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이거 맞는다고 하려고 하니까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무슨 의문이 드냐. 아, 내가 이거를 지금 반례를 못 찾아서, 아, 이거 반례를 못 찾아서 이걸 지금 맞다고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불안한 거지. 확신이 안 서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짜증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반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느냐. 추론을 해야 되겠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 이 명제라는 단어는 반례를 찾기가 쉽지 않아. 그냥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맞다고 했지만 이런 경우는 안 되잖아 하고 생각지도 못한 반례를 뚝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명제는 문제를 많이 풀어줘야 돼. 왜? 헷갈리니까.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맞나? 자신 없어. 왜? 반례를 못 찾아서 맞다고 해야 되나? 틀렸나? 틀린 이유는 또 모르겠고, 틀린 것 같기도 한데 이유는 모르겠고,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반례 찾기가 쉽지 않아. 3번 x하고 y를 더해서 0이면 무조건 넣어서 읽어. 항상. 그러니까 그래야 이해하기 쉬우니까. 무조건 제곱에서 더한 것은 0이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선생님 0, 0 넣으면 0, 0 되잖아요. 그래, 그럴 때는 되겠지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무조건이란 말을 넣어서 읽으라는 얘기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1이야. 그럼 어떻게 돼? 더하면 0이지. 그러면 제곱에서 더하면 0이니? 아니잖아. 무조건 제곱에서 더해서 0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말이다. 알겠어? 그래서 무조건이란 말을 넣어서 읽으라. 선생님 0, 0 넣으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이란 말을 쓴 이유가 그거야. 무조건 돼야 되는데 무조건 돼? 아니잖아. 이런 경우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명제는 거짓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반례라고 하는 거야. 4번 x하고 y를 더해서 1보다 크면 x하고 y를 더해서 1보다 크면 x도 1보다 큰 수고 y도 무조건 1보다 큰 수다. 다시 한번 x하고 y를 더해서 1보다 크면 무조건 x도 1보다 큰 수고 y도 1보다 큰 수다. 항상 무조건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집어넣어요. 속으로 x 더하기 y가 1보다 크면 무조건 x도 1보다 큰 수, y도 1보다 큰 수. 참이니 거짓이니? 거짓이지? 어떤 경우요? x가 5야. y는 마이너스 2야. 그럼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3이니까 1보다 크잖아. 그지? 그럼 무조건 x도 1보다 큰 수고 y도 1보다 큰 수니? x는 1보다 크지만 y는 1보다 크지 않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x도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그래서 거짓말이야. 5번 x라는 각과 b라는 각이 같으면 무조건 그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오, 맞았네. 각이 두 개가 같으니까 무조건 이등변이지. 헷갈린다, 그지? 6번 다음 명제 중 거짓인 명제를 찾으세요. 자, x가 8의 양의 약수이면 x는 16의 양의 약수이다. 이런 명제가 있는 거예요. 이면 뒤에다가 무조건 넣어서 읽어주세요. 자, x가 8의 양의 약수이면 무조건 그 x는 16의 양의 약수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건 진리집합을 구할 수 있잖아. 그나마 8의 양의 약수 1, 2, 4, 8. 이 16의 양의 약수의 진리집합은 1, 2, 4, 8, 16 이렇게 포함돼야 안 돼? 포함되지? 그러면 이 명제는 참입니다. 포함관계를 구할 수 있을 때는 무조건이란 말을 넣어서 읽어도 되게 항상. 그 다음에 2번 x의 절대값이 1이면 무조건 x의 제곱은 1이다. x의 절대값이 1이면 무조건 x의 제곱은 1이다. 참이니 거짓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지. 역시 진리집합을 볼 수 있지. x의 절대값이 1이 되게 하는 x는 2하고 마이너스 1이야. 1과 마이너스 1이잖아. 진리집합이 뭐야? 1하고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요 진리집합은 뭐야? x의 제곱에서 1이 되는 숫자. 역시 마이너스 1하고 1 두 개지. 그럼 요 똑같네? 그러니까 포함돼야 안 돼. 포함되겠지. 그래서 이 명제는 참입니다. 그래서 이 명제도 참. 3번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x의 제곱은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요것도 이 범위가 나왔잖아. 이게 진리집합이지. 그럼 x의 제곱 1보다 작다는 어떻게 돼? x의 제곱 1보다 작다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0이 되는 것은 뭐지? 마이너스 1하고 1이겠지요? 등 없으니까 빵꾸 내고요. 작으면 사이값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다. 둘이 같은 거잖아. 같은 거니까 포함돼야 안 돼? 포함되지. 그래서 이 명제도 참입니다. 4번 평행사변형은 무조건 사다리꼴이니 평행사변형이 사다리꼴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 명제는 참이다. 5번 x가 3의 배수이면 무조건 x는 6의 배수이다. 이것도 진리집합 구할 수 있네. 3의 배수 뭐야? 3, 6, 9, 땡땡땡. 6의 배수는 6, 12, 18, 1에 28, 땡땡땡. 포함돼야 돼. 포함이 안 되지. 왜? 3이나 9나 이런 것들 여기 못 들어가잖아. 그럼 이 3이나 9가 빨예가 되는 거야. 이 명제는 그래서 거짓입니다. 조금씩 감이 와야 되겠다. 자, 그래서 뭐뭐이면 뭐뭐이다 무조건이란 말을 넣어서 읽는 거야. 그 다음 중 거짓 명제를 고르세요. 이제 조금 해보자. 루트 5는 무조건 무리수이다. 참. 정사각형은 무조건 평행사변형이다. 포함되니까 참. 3번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무조건 A는 C에 포함된다. 참. 3단 논법. 4번 X가 무리수이면 무조건 루트 3X도 무리수이다. X가 무리수이면 무조건 루트 3X도 무리수이다. 거짓인데요. 그 이유. 선생님 X가요 2 루트 3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리수잖아요. 그런데 루트 3x를 하게 되면 x가 2 루트 3이니까 값이 뭐로 바뀌어버려? 6으로 바뀌어버리겠지? 그럼 무리수로 가면 안 되지. 그래서 거짓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반례를 찾는 거야. 무조건이라는 말을 넣어서 x가 무리수면 무조건 루트 3x도 무리수니? 아니요. 이런 경우는 안 되는데요. 이런 반례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5번 x가 유리수이면 무조건 2배 한 것도 유리수인가요? 그렇지, 맞지. 유리수에다 2를 곱해도 유리수니까 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4번. 자, 명제의 99%라겠지 내가. 선생님이 명제 99%를 한 이유는 앞으로 명제에서는 계속 이것만 물어봐.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그걸 확인해야 이 명제라는 단원이 끝나. 그래서 명제라는 단원을 에서 진리값, 즉 참거짓을 판별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명제 99%를 다 한 거야. 두 가지 방법, 진리집합, 반례.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풉니다. 첫 번째, 진리집합이 구해질 때는 P면 Q가 참인지 알고 싶으면 P가 Q에 포함이 되면 참이고 포함 안 되면 거짓말이에요. 그 포함 안 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원소들이. 그런 원소들이 나중에 반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반례를 이용하는 방법. 어떻게 읽어봐라? P이면 무조건 Q이다. 이렇게 읽어봐라. 말이에요. 그래야 반례 찾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P이면 무조건 Q니?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떨 때 안 돼? 이럴 때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반례인 거야. 즉, 반례란 게 뭐냐? P는 성립하지만, 얘는 만족했지만 무조건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거거든. 그래서 P는 성립하지만 Q는 성립하지 않는, 얘는 만족시켜주지만 얘는 만족시키지 않는 그런 예가 반례고요. 왜 P면 Q이다가 거짓일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반례겠지. 그 이유는 뭐냐? P가 Q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 명제가 거짓말이야. 그럼 왜 안 될까? 포함이 되지 않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냐. 그렇게 포함이 되지 않는 P의 원소 중에서 Q에 이렇게 포함이 안 되는 이런 아이들이 바로 반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반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된다 그랬어. 좀 어려웠지? 다음에 좀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고했어.